다음 판 넘어가겠습니다. 속도가 속도 쪽으로 갈게 얘들아. 속도가 속도. 자, 갈게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변수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식 자체가 xt로 나와요. xt. t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위치식일 때 위치 미분을 하면 속도식이 되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가속도식이 됩니다. 얘가 속도식, 가속도식.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조금 받아들이기보다 요거는 조금 받아들이는 게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 어떠한 위치식이 주어졌을 때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할 때 속도식을 한번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접근하면 다시 배웁니다. 얘를 접근하면 속도가 되고 접근하면 다시 위치가 되는데 이쪽은 많이 다뤄요. 접근에서는 이쪽. 맨 마지막 단어는 이거라. 접근에서 맨 마지막 단어.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조금 개념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로 하나 가보고 얘 있네. 얘 가보자. 그 149쪽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XT가 주어졌습니다. T의 상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인데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자,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그게 속도식이 됩니다. 같이 미분해보자. 3T 제곱 마이너스 6T. 자, 3초일 때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3을 넣으시면 밖에요. 3구 27 3, 6은 18 마이너스 2 7이 되거든요. 근데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를 AT라고 나타내는데 다시 한번 미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그때 3에서의 다시 가속도를 구하래요. 3 넣으면 되겠죠. T가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18 마이너스 6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 먼저 조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필수 33번. 자, XT가 T의 상승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라 주어졌습니다. 이때 T가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보래.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는데 미분하면 속도식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습니다. 3일 때 구하랬으니까 3구 27 마이너스 18 9입니다. 9. 나중에 이제 음수가 나오면 그것도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시 미분을 하면 가속도식이 됩니다. 6t 마이너스 6 3에서의 18 마이너스 5 12가 됩니다. 가속도 12 속도는 9 이런 개념인데요. 2번 보시면 2번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여기서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속도가 0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게. 속도가 0이 되는 의미. 우리 이차함수인데 공을 뿅 쏘아 올리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위치에 대한 식이에요. 위치에 대한 식.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졌어. 공이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 맞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여기가 0이 되거든요. 이해되나요? 근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는데 여기 속도가 0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0이 되는 곳. 속도가 0. 왜? 올라가다가 멈췄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다 멈췄다 내려오겠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곳이 여기를 뜻한데 속도가 0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자, 얘들아 여기는 대놓고 알려줘서
3일 때 속도, 3일 때 가속도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근데 여기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안 알려줬어. 우리가 알아서 구하라는 얘기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은 이것처럼 속도가 0이 되는 곳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을 구하라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그 t값을 구해와야 돼. 멈춘다? 멈춘다도 속도가 0인 곳입니다. 또는 최고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고 지점. 어떠한 운동하던 그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해요. 최고 지점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올라가다 떨어지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 그래서 위치식은 미분한 속도가 0이 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또는 최저 지점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빙 선수가 여기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 한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가 뭐예요? 최저 지점. 속도가 0이 되는 곳입니다. 올라가다가 멈춰서 내려오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그거는 속도가 0이 돼야 되고요. 멈췄다. 속도가 0이 돼야 됩니다. 최고 지점 속도가 0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XT가 이거 위치식인데 얘는 위치가 0이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공이 땅에 떨어졌다. 공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위치가 0이잖아요. 그렇죠? 땅에 떨어졌다. 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 뜻은 뭐냐? 위치가 0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은 우리가 알아서 구해와야 돼. 간다. 예, 속도식이 0인 곳을 구해옵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0, 3t로 묶었어요. t 마이너스는 0, 즉 t가 0이거나 t가 2일 때 뜻합니다. 근데 t가 0이라는 것은 출발 전이야. 출발 전이니까 의미가 없어. t가 음수가 나오면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 거라고요. 이거 뭐 구하래요?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위치를 구하래요. 위치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게요? 위치는 여기다 넣어야 되죠. 위치를 구하라면 여기다 넣는 거고요. 속도를 구하라면 여기다 넣는 거고 가속도를 구하라면 여기다 넣는 거죠. 이번에 2는 V에다 넣는 게 아니라 X에 2에다 넣는 게 되겠습니다. 8,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4 이렇게 위치는 마이너스 4의 위치에 가야겠다. 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점 P의 속도가 72인데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 속도가 72인 T를 구하면 되겠네요. 얘들아 이거 어디 써있니? 이거 나중에 계속 나올 텐데 안 써있는데? 여기 있다. 149쪽 아니다 안 나왔네. 151쪽 키포인트에 보시면 151쪽 키포인트에 보시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가 0이 되면 점 P는 정지하거나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계속 문제 풀어가면서 그 내용이 반복이 돼요. 이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을 우리가 알아서 구해야 돼. 어디서 구할 거냐? VT가 0이 되는 곳에서 구해야 돼. 멈췄다 그래도 VT가 0에서 최고 지점을 구하라 그래도 VT가 0이 되는 곳에서 구해야 되니까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VT가 0이 된다는 의미. 136번 XT 2t 함수는 마이너스 9t 제곱 12t가 되겠습니다. 우선 속도가 72가 될 때 속도식 구할 때요 6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가 72가 되었을 때 72가 되었을 때 6t 제곱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 60은 0 6으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10 tt 5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t가 마이너스 2일 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음수 쪽 값은 의미가 없는 거야. 5일 때 속도가 72가 되는 겁니다. 그때 뭘 구하라 그러냐면 가속도를 구하래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야죠. AT 가속도가 한 번 더 미분한 겁니다. 12t 마이너스 18 그래서
가속도 5일 때 가속도면 60 마이너스 18 42가 되겠네요. 13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X의 위치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두 번째 바꿀 때의 위치와 가속도를 구해요. 또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인데 어쨌든 VT가 0인 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137번 XT 3분의 1T 3승 2분의 7T 제곱 6T라고 보여줬을 때 VT T의 제곱 7T 더하기 6입니다. 인수분해할게요. TT 6, 1, 0, T가 1일 때와 T가 6일 때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은 두 번째 바꾼 지점이래. T가 1일 때를 뜻하는 거야? T가 6일 때를 뜻하는 거야? 6일 때. T가 6일 때를 뜻하는 거야? 6일 때. 뭘 구해야 돼, 이거? 뭘 구하는지 봐야 돼. 위치와 가속도? 위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는 x에다 6을 넣어야 됩니다. xt. 가속도. 가속도 아직 안 구했네요. 가속도 at는 다시 미분하겠습니다. at-7이에요. x6 3분의 1 6 마이너스 2분의 7 6 곱하기 6 답변하면 72 21 곱하기 6 마이너스 126 36 108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6 12 마이너스 7 다음 페이지 필수제 34번 지상 25m의 위치에서 20m/s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구의 높이를 xm라 하자. 이건 ht가 되겠네요. 네, ht 필수 34번 ht입니다. 높이래요. 높이식이 나온 것 같다. 25 20t 마이너스 5t 제곱입니다.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 그렇게 속도 20 마이너스 10t가 되겠고요. 가속도 마이너스 10입니다. 1번 t가 3일 때의 속도 가속도 속도는 9, 2, 3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0입니다. 가속도 마이너스 10입니다. 선생님 t가 없는데요? 대입할 게 없습니다. 가속도가 계속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이에요.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걸릴 시간. 최고 높이는 누가 보여준다고 했지? 최고 높이? 위치가요. 아, 속도가요.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시간. 즉 20-10t가 0이 되니까 t는 2입니다. 이 t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 돌의 최고 높이를 구하려면 이 2를 어디다 넣어야 되게? x, ht, vt, at 높이식에다 넣어야지. 높이 h2를 구해야 되겠죠. 최고 높이 h2는 25, 40, 5, 4, 20, 65가 되겠습니다.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돌이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위치가요. 응? 뭐가요? 못 들어서 그래요. 위치가요. 높이가 0. 얘가 0이 되는 걸 구해야 돼요. ht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5t 제곱 20t 더하기 25가 0이 되면 t값을 구해야 됩니다.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인수분해할게요. pt 5 1 마이너스 플러스 t가 마이너스 1이고 t가 5인데 얘는 의미가 없다고. t가 5일 때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뭐 구하라고 할게요? 또 속도를 구하래. t를 구한 거지 답을 구한 게 아니야. 그때 속도 여기다 5를 넣으셔야 돼요. v5는 20 마이너스 50.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선생님 속도가 마이너스 30은 무슨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도 속도 마이너스 10입니다. 선생님,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공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떨어진다고 해도 뒤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지금 공이 이렇게 떠오르고. 자, 여기 마이너스 30은요, 처음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지는 않아요. 다운으로 갈 거야? 아니야.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야. 플러스일 때는 처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처음 방향이 수직선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처음 방향. 얘는 처음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 당연히 좀 반대 방향이겠지. 속력을 얘기하려면 속력의 개념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개념이어서 30이 좀 맞긴 한데 얘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 처음 방향의 반대 방향. 이것도 반대 방향이야. 3일 때. 여기가 1일 때야. 여기가 t가 1일 때네. 여기일 때 5네. 여기가 t가 5일 때야. t가 3일 때는 이쯤이겠네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 맞네요. 처음에 반대 방향에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138, 139 술잡. 자, 필수제. 자, 그래서 VT가 0일 때 의미랑 자, 높이나 위치를 구하려면 X식에 넣으시고요.
속도를 구하라면 여기다 넣으면 되고 가속도를 구하라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 t를 알려주면 쉬웠잖아. t를 대놓고 알려주면 쉬웠잖아. 그 t를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데 조건이 두 개였어.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는 건 이거야. 이거. 위치가 0이잖아. 높이가 0, 위치가 0. 땅에 떨어졌다는 건 여기다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t를 구해서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넣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넣는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간을 우리 보고 구하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누구야? 얘가 0이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얘가 0이라고. 여기서 t를 구했을 때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넣는 거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넣는 거지. 넣을 때는 구하라는 건. 근데 그 t가 안 알려줬단 말이야.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 때 멈췄을 때 최고 지점, 최저 지점 여기서 구하는 거고 t를. 땅에 떨어졌다. 수직선을 움직이던 어떤 물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얘야. 땅에 떨어졌다거나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는 것은 위치가 0이라는 얘기지. 여기서 t를 구해온 다음에 속도를 구하라고 여기다 놓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여기다 놓고. 자, 다음. 자, 봐봐요. 선생님이 여기 그냥 훅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훅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너네 뭐 머리가 아파지기 전에 확 끝내줘 버려야 돼. 오늘 그냥 확 끝나버려야 돼. 그래야 머리가 덜 아프거든. 저 별로 어차피 자 갑시다. 이건 봐봐봐. 요거는 위치식이냐 속도식이냐 가속도식이냐에 따라서 해석할 게 되게 많은데 얘는 속도식이야. 속도식. 알겠죠? 이게 문제 잘 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위치 그래프인 막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이해되셨죠? 그럼 자 봐봐. t가 3일 때 속도는 얼마나 되고 있어? t가 3일 때 v3은 0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거라고. 속도가 0이 됐다는 의미는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거나 최고 지점이거나 이런 뜻이야. 운동 방향을 바꿉니까? 네, 맞는 거예요. 자, 2일 때 봐봐. 2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간다.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처음에, 선생님, 플러스는 양의 방향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처음에 갔는데, V가 다 양이야. 양이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갔던 거야. 같은 방향으로. 양수는 같은 방향이 되네. 이해됐니? 여기서 운동 방향을 틀어서, 음이니까, 처음에 왔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니까 점 P는 양의 방향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방향. 그래서 오라고 해야 돼. 자, 문제 다시 읽어볼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양수,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처음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의 방향, 점 P는 양의 방향이다. 이쪽은 그러면 4일 때는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자, 5일 때, 요거 t 5일 때 가속도 물어볼게요. 네. t가 5일 때는 이거야, 이거. 물론 v5는 0이지만 v5는 0이야. 근데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미분 속도식을 다시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왜?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t가 5일 때의 가속도는 선생님 이렇게 미분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처럼 해석하라는 얘기야. 무슨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속도는? t가 5에서의 가속도 값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나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양이냐 0이냐 음이냐를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양수, 기울기 양수입니다. 기울기 양수. 속도를 이 그래프 이게 식이 주어졌으면 내가 미분해서 풀 건데 식이 안 주어졌단 말이야. 어쨌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인데 미분의 개념이 뭐냐 이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A5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 양수입니다. 양수. 0이다가 아니라 왜 갑자기 0이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VT가 0이지. V5가 0이지. 예, 가속도가 0. 자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이쪽의 가속도는? 이쪽의 가속도는? 여기는 음수란 얘기야. 응? 자, 필수예제 36번 문제 읽어보자.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매분 90m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90t라는 얘기입니다. 90t. 왜 90t라고 썼어요? 응? 얘들아 매분 90m의 속도로 가고 있대. 그래서 선생님 90t라 썼어. 아니 1분을 갔는지 2분을 갔는지 1.5분을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간당 90m를 가니까 90t라 쓴 거야. 이해됐니? 사람 키는 얼마래 얘들아? 1.6. 요 단위가 90m라서 이것도 단위로 300으로 바꿀게. 300. 얘는 165가 됩니다. 여기가 165예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왔다고 해서 키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죠? X로 볼게요. 자, 닮음식을 찾겠습니다. 닮음식. 요런 닮은 큰 삼각형의 눈과 여기가 닮았습니다. 자, 갑니다. 큰 삼각형 300대 여기 165 는 밑변 90t 더하기 x 대 x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높이 밑변 대 밑변으로 놓은 거예요. 대응변이니까. 이해됐어? 뭐로 약분하자 이거. 이거 약분하고 시작할게요. 숫자 너무 커. 5 12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7, 9, 630 t 더하기 7x는 12x 5x는 630t x는 얼마나? 같이 나누자. 5 126. 126? 126t가 됩니다. 여기가 126t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 봐봐. 1번은 뭐냐면 그림자의 머리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그림자 머리 어디 있어? 그림자의 머리의 끝.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 머리 어디 있게? 머리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기 좀 잘 치울 거야. 아니,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의 그림자 머리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내리 꽂았으니까. 이해됐나요?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때 머리의 끝은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어. 그래서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여기에 얘기한 거예요. 여기. 더해보면 216t입니다. 이게 xt가 216t예요. 이거랑 이거랑 더해야 돼, 얘들아. 이거랑 더해야 된다. 90 더하기 126t. 속도는요, 위치를 구했으면 미분해야 돼요. 미분해서 216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200이야. 5로 나누면 33 아니에요? 33이었어? 안 써야지. 5로 나누면 33이에요. 33 3으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20대 12네요. 90t 더하기 x 990t 더하기 11x는 20x입니다. 5x는 990t네요.
x가 110t였습니다. 110t. x는 110t. 그래서 x는 200이거든요. 200t. 그걸 미분해야 돼. 그래서 머리 끝,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거리는 여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200이라고 답하셔야 되고, 이건 뭐냐?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해야 돼요. 그림자 길이는 여기거든요. 여기. 요만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림자 길이. 자, 봐봐. 사람이 여기 있으면 사람이 일점 왔어. 그럼 그림자가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이해되니?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 그림자가 크기가 이만큼이 되는 거야. 요 뒤에는 그림자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 그림자가 처음부터 여기 움직인 총 거리. 이걸 뜻해요. 머리 끝이 움직이는 거리.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래서 x는 110인데 얘를 미분하면 v는 110이 됩니다. 이쪽은 110. 머리 그림자 끝이 움직이면 200. 여기 그림자부터는 수요일날 다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날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조금 세 번을 해야 돼.